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양진호 회장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갑질 폭행 양진호. 이번엔 친인척 살인 청부 정황. 이건 또 뭡니까? 갑질 폭행이 아니고 이번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네요. 살인 청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내의 형부를 흉기로 너무나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기에 좀 끔찍한 용어가 있어서 저희가 살짝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흉기로 뭐 떠올리시는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2015년 이혼 소송, 본인 이혼 소송 때 스님에게 부탁을 해갖고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동서가 되겠죠? 흉기로 해달라고. 이런 정황이 지금 나왔답니다. 경찰 살인 예비 음모 추가로 입건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좀 보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과 함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B 씨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도와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B 씨를 상대로 청부 살인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요. 자, 이승우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네, 일단은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양진호 회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형부의 사진과 주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당초에는 이게 뭐 살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상해라든가 한두 대 뭐 때려서 마음 편하게 자기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걸로 경찰이 파악했었는데 실제 스님,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스님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살인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양진호 회장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자백 진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앞으로 향후 과제에서 이게 살인 예비 음모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을 줬는데 이게 살인을 목적으로 준 돈이냐 아니면은 시주돈이었냐. 그 대상이 또 스님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진호 회장은 이걸 시주돈이라고 하는데 스님은 이제 살인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진술이 이제 이 3천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파명될 것이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인에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상해에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폭이었다는 B 씨도 몇 대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폭행을 하려는 거였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양진호 회장이 시킨 것인 줄 알고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살인 예비 음모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스님은 양진호 회장의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이런 양진호 회장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정말 경찰이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 조사에서 사실을 밝힌 건지 아니면 그 과정, 최근의 과정에 있어서 양진호 회장과 뭔가 틀어진 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 범행 동기에 대한 또 그리고 자백하게 된 동기에 대한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진호 회장은 참 파면 팔수록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돈이 오가고요. 스님이 등장을 하고 청부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일단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참 보통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오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세계일보입니다. 여당 의원들 만난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면회에서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1심 재판부 결정 아직도 의아하다. 그리고
경남도 역정 사업들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 신장, 이거는 잠시만요. 김창룡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까요? 이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의미에는 예. 1심을 불복하고 예. 지금 그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서부 경남 KTX라든가 신항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자기가 나가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 심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뭐 사퇴하거나 이런 게 대통령한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그렇죠.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대통령 지켜달라 의미는 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고 그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지켜달라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 중에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무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불복하는 거냐 그랬더니 불복의 대상도 아니다. 처음부터 무효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충분히 뭐 충정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이득도 지켜달라는 같이, 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